예, 지금 하루 만에 끝나는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 창업대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PPT, PDF 파일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구가 무엇인가? 연구하면 부담 많이 되시죠? 과연 연구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논문 쓰는 거랑 사업 계획서 쓰는 거랑 창업하는 거랑 사실 다 똑같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쓰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가설하고 입증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업 계획서도 뭐냐면 아직 그게 될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그 계획서를 잡아놓은 게 사업 계획서죠. 그런데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그러면 무슨 뭐 입증할 샘플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큰 사업 자금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본격적으로 파일럿으로 뭘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공적으로 할 것입니다라는 가설을 입증한 내용이 사업 계획서라는 거죠. 논문과 사업 계획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똑같다는 거죠. 본격적인 무엇을 하기 전에 예상하고 입증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도. 그럼 사업 계획서도 안 쓰고 그냥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경상대 앞쪽에 뭐 상권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싶어요. 무슨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떡볶이 장사를 하기 전에 원래대로는 그 가게를 오픈하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 가게를 오픈하고 프랜차이즈 설명회 가서 떡볶이 설명회 맛있는 잘 돼 있는 걸 보고 뭐 조수 떡볶이로 할지 뭐 아딸로 할지 이런 걸 설명 들어보고 그냥 딱 결정해서 하는데 그걸 또 파일럿처럼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게 내기 전에 노점상 150만 원 들이면 만들 수 있어요. 해보는 거죠. 그럼 뭘 테스트하냐? 본인이 내들 맛이 제대로 나오는지 진짜 이거에 가망 고객들이 그 시간대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뭐 하는지 저것을 봤는지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오픈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이성수님 같이 우리 일본 라면집 간 적 있잖아요. 그 경대 앞에 일본 라면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원래 일본 라면 그 뭐였지 이름이? 김씨네 라면 트럭이었는데 그 시작이 라면 트럭으로 시작했어요. 트럭에서 오픈하고 밤 되면 이제 그 조그마한 보조 의자 놓고 이렇게 막 해서 하다가 시간 되면 다 없고 그런 거 하다가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거기서 다 왜냐면 간혹가다 장소가 조금씩 바뀌기도 해. 오늘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다 하도 잘 돼서 조그마한 매장을 냈어요. 또 사람이 펴지는 거예요. 그 잘못 가면 막 줄을 서야 돼. 그래갖고 큰 매장으로 옮겼죠. 그게 일종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파일럿을 해보고 그게 사업계획서에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그렇고 논문 쓸 때도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고 아니면 때로는 실험을 해보고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비슷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잖아요. 과학적. 이게 이제 과학이잖아요. 과학하면 뭐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과학이라는 어원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그 알다 라틴어가 여기 사이언스의 SCIO 알다가 뭐냐면 스케일에서 나와 스케일. 라틴어를 잘 아시는 죄송합니다. 예, 스케일에서 나오는데 스케일. 근데 이게 뭐냐면 자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뭘 분석해서 보거나 볼 때 사물을 잘 쪼개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크게 보면 잘 모르는데 이걸 잘 쪼개서 보면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우리 창업대원 오는들이 처음에 너무 크게 갖고 와요. 그러면
더 이걸 자세하게 쪼개라 하면은 잘 못 쪼개세요. 이렇게 짧기도 하고. 세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봅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본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 영화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으로 나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자동차 없는 사람은 나눠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자동차 운전을 진짜 늦게 시작했거든요. 30대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그 애 데리고도 이마트 애 안고 가고 뭐 살림도 다 하고 저기 지하철 타고 오고 서울 살 때니까 오고 뭐 살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맨날 지하철 뭐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죠. 심지어는 뭐 각종 어디 외부 강의도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차를 사갖고 아내가 먼저 운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운전하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타고 다녔나? 그 지질이 고생했던 거가 막 제가 신혼 때 심지어는 그 다리밑대를 그 이마트에서 사갖고 오는데 다리밑대를 못 갖고 오니까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바보같이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안 꺼낸 거야. 기껏 사갖고 와서 이것 때문에 택시 탔는데 그러니까 막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막 소록소록 나면서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때 자동차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나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볼 때 자기 나름의 기준에서 딱딱 자르는 거. 근데 그거를 그럴듯하게 잘 자르는 거가 연구의 시작이에요. 고객을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잘라내는 것. 근데 자를 때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잘랐을 때 유형이 달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겟 고객을 남녀로 나눴습니다. 왜 나누셨어요? 그러게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녀로 잘랐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던 전략이 남자일 때랑 여자일 때 다를 때 나누는 거죠. 그냥 흔히 뭐 나눠보라고 이렇게 나눠요. 학생들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많은 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나눕니다. 왜 나누셨어요?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 학년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행태가 다르든지 뭐가 다를 때는 의미가 있지 그냥 구분해서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민과 아닌 사람은 나눕니다. 그럼 나눌 때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 나눠서 뭐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쪼개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할 때 첫 번째 출발점이 뭐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고객 실험들. 고객이죠, 고객. 타겟 고객이 누구냐? 타겟 고객을 탁 자르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출발점도 뭐에 있다? 처음에 어떻게 잘라내느냐. 그러니까 잘 자르는 의미 있게 잘 자르면 좋은 연구나 좋은 사업 계획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냐면 디바이드 컨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요. 디바이드 컨커. 따라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디바이드 컨커. 디바이드는 나누다. 컨커는 정복하다. 그러니까 나눠서 정복하자 이겁니다. A 유형일 때 B 유형에 다른다. 뭐 이런 것들 하자는 거죠. 근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잘라서 분석하는데 예술은 그것이 아니라 모아서 종합적으로 일해요. 그래서 예술 감각이 뛰어난 분은 이 논문에서 생각하는 감각과 달라. 심리학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이 과학적 분석이 좀 약하시다는 그런 거나 일적한 말. 근데 그 두 가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두 전환하듯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면서 과학적 근간을 잘하시는 분. 그건 진짜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잘하시는 분은 진짜 탁월하신 분이에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주장했잖아요. A라는 유형과 B 유형은 다르다. 근데 A는 어떻고 B는 어떻다는 걸 딱 증명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요. 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 믿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이 과학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는 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 같고, 그럼 과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근데 주장은 입증하기 전까지는 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거야.
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슨 어떤 물건 좋아할 거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들을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뭐 하기 전까지는? 입증하기 전까지. 입증하기 전까지는.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과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신앙 같은 경우는 입증할 수가 없으니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 전에 입증 안 된 자기의 주장, 생각을 뭐라고 본다고? 특별히? 개똥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개똥처럼. 아이 뭐 이런 주장할 수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돼. 아 이렇게 하면 뭐 잘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다 뭐라고요?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제가 보니까 누구든지 다 개똥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경험에서 나온 연륜에 쌓인 개똥철학이 있어요. 이중수처럼 이 창업계의 여러 가지 관찰을 해도 오랜 경륜이 사람은 개똥철학이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다만 뭐가 안 됐어? 아이 뭐가 됐어요? 증명만 안 됐을 뿐이야. 증명이 안 됐어. 해보지 않았다. 자, 말씀드렸죠? 주관적 믿음.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건 뭐라고요? 믿음과 신앙이냐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증명은 가장 좋은 게 두 가지예요. 숫자로 표현해주면 가장 좋아. 증명하기 도우니까 1, 2, 3, 4, 5 1보다 10이 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증명해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숫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증거물이 필요해요. 상황적 정황, 객관적 스토리, 사례 연구 같은 게 이렇게 되겠죠. 아 내가 했던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물론 반응조차도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증거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창업할 때도, 사업계 썼을 때도, 논문 쓸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먼저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라? 증명하라. 숫자로 증명하든지 근거에 있을 상황으로 증명하든지 아니면 아예 문건으로 증명하든지. 송인방 교수님 같은 수업 같은 문건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판례, 사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을 한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은 제일 중요한 게 논문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과정을 잘 밟아서 하는가. 왜냐하면 과정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석사라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박사라는 과정이 이 사람이 그 사회학자로 여러분들 창업학 석사를 받으시니까 다 사회학자거든요. 이제 사회학자 되시는 건데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사물을 보고 쪼개고 나눠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네라는 게 이제 석사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게 방법론을 제대로 잘 훈련해서 하는 게 좋다. 방법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주장이 있어요. 주장인데 이거를 증명하는 거. 이걸 절차대로. 요걸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잘 과정 전문가로서 심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떨리시죠?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가진 주관적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면 나중에 과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샘플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샘플 사례가 뭐냐면 자 사례 주관적 생각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인용 슈팅 게임이 아동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애가 슈팅 게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슈팅 게임이 뭔지 아세요? 총선 게임, 뭐 카운터 스트라이커나 뭐 이런 게임. 있으면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총 쏘는 게임 열심히 하는 애는 진짜 오프라인에 가서 애들이 그러가면은 더 폭력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 애 보니까 평상시 계속 다 그거 하고 나면 막 그냥 난폭해서 그냥 벽을 툭툭 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꺼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증명. 사전에 폭력성 조사를 해. 설문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명씩 그러니까 100명을 뽑아 무작위로. 걔네들의 폭력성 지수를 조사해. 왜냐하면 이걸 왜 하냐? 폭력성 지수를 조사해서 두 그룹을 나눠요.
100명을 모집해서 폭력성 조사를 해. 그리고 무작위로 반을 나눠. 왜냐하면 두 개 그룹 중 한쪽에 폭력적인 애들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집단이 똑같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A 집단에 3시간씩 한 달간 이 슈팅 게임을 시켜.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폭력성 지수 갖고 조사를 해. 그러면 지수가 높게 나오면 아, 슈팅 게임을 많이 하면 폭력적이 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수치상으로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슈팅 게임에 영향을 안 줘. 만약 슈팅 게임을 하는 게 영향을 주면 더 폭력성 지수가 높게 나오겠죠. 이러면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 증명 후에 폭력성이 높아진 그룹을 음. 어떻게 해결할지. 좋은 질문. 정말 높아진다면. 아니, 왜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폭력성이 높아졌어. 그럼 걔네들 인생은 어떡하나? 네. 과학적 증거는 되지만 윤리적인. 책임져야지. 그럼 이제 폭력성 완화 교육을 막 시켜야 돼? 애들 대상으로 후유증 뭐 이런. 그래서 테스트를 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의 작은 테스트 그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작게 하면 이제 일반화하기 어려운. 그치, 작게 하면 일반화하기 때문에. 왜냐면 작게 하면은 아니 그거는 너무 샘플이 작아서 그럴 수 있던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방금 아까 지적했듯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그 사회학 연구에 그 참여 관찰 연구 민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연구자 미국에 있는 연구자가 그 테러 집단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테러 집단에 잠입 들어갔어. 연구차. 근데 이 사람이 한 1, 2년 뒤에 그 테러 할 때 멤버로 같이 나온 거야. 테러리스트가. 걔 잡혔어. 당신 왜 그냐? 그래서 테러하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람 연구차 갔다는 거야. 그때 그래서 막 논란이 됐어. 아니 이거 연구차 간 건데 그때 했던 행동들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거 맞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연구 주제를 잡아봅시다. 연구 주제는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시대를 갖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평상시 때 가는 의문점이 좋은 연구 주제예요. 아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하잖아요. 근데 강의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동의하고 막 그런데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아 교수님들이 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아니면 다른 창업 그 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책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100%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좋은 출발점이 사실. 좋은 출발점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나는 평상시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창업할 때 그렇게 해서는 망하는데 이런 게 좋은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하거나 나름대로 교수님들 경험해서 나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분의 현장에 있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좋은 주제를 잡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업무에서 느꼈던 의미나 문제들의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 사업 계획서 쓰거나 아니면 사업하다가 그냥 운영 중에 여러 가지 했던 액션이 제대로 잘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나왔던 솔루션이 아닌데 그냥 나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보니까 6차 산업 이게 교육할 때 이런 방법 가지고 그냥 갑자기 해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 그럼 그런 것들 이런 게 좋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시작. 왜 그럴까? 의문의 자세. 왜 그럴까? 저거 왜 이렇게 들어가지? 뭐 수많은 이제 누가 발표되거나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이거 왜 그렇지? 할 때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책 보시다가도 읽고 그럴 때 거기다가 노팅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논문 주제를 잡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이 다루지 않는 논문 주제를 막 써요. 남이 다루지 않는 주제가 무조건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당연한 주제라서 이건 해보나 아닌 결론이 빠른 거. 이런 거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도 있겠죠. 그거 해결했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창업자 중에 이런 창업자 있어요. 라면 사발면을 먹는데 컵라면을 먹는데 자꾸 뚜껑이 열려. 뚜껑 열려서 어떻게 하죠? 책을 엎어놓고 책을 엎더니 무거워서 엎어져. 라면 쏟아. 열받아. 그래서 뭐 숟가락을 넣기도 하고 밥그릇을 얹혀놓기도 하고 막 그러죠. 불편해. 그리고 또 불편해. 아니 딱 올리면 딱 시간 되면 알아서 삑삑 굴려면 하는데 4분 하나인데 그때마다 뭘 타이머를 켜놓을 수도 없고 불편해. 알아서 딱 되면 시간 되면 그때부터 먹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퍼지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너무 불편하다. 그래갖고 내가 뭘 만들었냐? 사발면 위에다 딱 얹어놓으면 뚜껑도 막으면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를 쫙 울려주는 그 기계를 만들어야지. 얼마나 사발면을 편하게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동의가 되세요? 아닌데 안 되니. 됐죠. 굳이 뭐 그냥 책 써도 되고. 그냥 뭐 나무토막 좀 뿌르면 어때? 좀 덜 익으면 익혀다 먹지. 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문 아니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대학생들 창업 아이템 해보면 상당수의 많은 아이템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그냥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냈어. 사업화 가능성 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써놨어. 논문도 마찬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또 써.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논문을 위한 논문을 썼다. 실적을 위한 논문을 썼다. 뭐 이렇게 하죠. 사업계획, 실적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데 그냥 쓰는 거죠. 세 번째, 증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나 실험으로 통해서 알기 어려워. 왜냐면 이거 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테러 집단에 가서 뭐 살다 와야 돼. 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대상자 구하기 어려워요.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유학했던 분이 그분이 연구 주제가 뭐냐면 아마존에 사는 그 두꺼비가 연구 테마였대요. 그래서 매년 가서 거기서 생태 조사하고 생태 조사하고 막 그런 거가 이제 박사 논문인데 한 번은 갔다가 기겁하는 줄 알았대요. 가봤더니 그 열대 우리 그 지역이 개발이 됐더래. 창녕이 수도 없어진 거야 가보니까. 아주 황당한 거죠. 어떤 지역에 무슨 기후 조건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해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논문을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타겟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제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썼던 논문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밖에 못했지? 이런 거. 그래서 사업 개수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사업 개수를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내가 보다 이 사업 아이템 더 이거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 개수 다음에 뭐 경진대회 발표하잖아요. 논문도. 사업 개수도. 그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저거까지 했네. 난 그거보다 더 해야지. 이런 거죠. 남들이 썼던 논문, 남들이 썼던 사업 계획서를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기가 다르다. 10년 전에 했던 거 다시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하려는 논문 중에 하나가 12년 전에 그 매체를, 그러니까 전화, SNS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썼는지 12년 전에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잘 보니까 지금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이 달라졌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쓰고
과거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비교 논문을 쓰려고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했던 페이퍼 중에 논문 중에 이거 잘 보니까 지금 다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좋은 거죠.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10년 전에 했던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10년 전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거 잘 보면 지금 그때는 너무 앞서가서 안 나왔던 건데 지금 다시 잘하면 될 수도 있을 만한 테마의 사업 계획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좋은 거죠. 대상자 또는 지역이 다르다 이런 거죠. 이러면 중국에서 먹혔던 거 한국에서 해보고 일본에서 먹혔던 거 한국에서 해보고 한국에서 했던 거는 오히려 필리핀이랑 비교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트렌드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는 거가 좋은 논문을 또는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머리에서 생으로 나오는 것보다 아까 자신만의 개통처럼 쉽게 뽑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의문문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환경보호 상품을 사고 왜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까? 이런 의문 들을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 상품 있잖아요. 무슨 환경을 보호하는 그 상품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했더니 그게 뭐가 필요해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따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궁금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 환경보호 제품 좋아하지? 이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타겟 세그먼트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거 되게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되게 귀찮아요. 어떤 사람은 텀블러 열심히 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텀블러는 뭐 하라고 귀찮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텀블러 갖고 다니지?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음악은 마음이 바랐는데 왜 어떤 음악은 그렇지 않은 걸까? 그렇죠. 어떤 음악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음악들은 마음이 편해져. 이것도 주제로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작. 학생에 따라서 새로운 학습법이 통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예, 새로운 학습법이 있어요. 왜냐면 액션 러닝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먹힌 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안 먹힌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런 거지? 그 유형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시작. 어떤 사람들이길래 다른 오토바이가 아닌 할리 데이비스를 선택하는 걸까? 할리 데이비스 알죠? 이거. 이 오토바이 타고 네.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떤 뇌구조일까? 아니 나이가 꽤 드신 분이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 타고 다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대 저런 걸 타고 다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연구가 될 수 있죠. 그게 나오면 어때 써먹을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그 유형의 장르의 사람한테 써야 될 마케팅 전략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의문을 분석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잘 쌍으로 정리해보면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애매하다 분석 목적을 먼저 설정한 뒤 분석 대상을 잘 설정하면 좋을 수 있어요. 잠깐 꺼주세요.